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 초반으로 결혼한 지 딱 10년이 됐어요. 평범한 아줌마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제가 결혼 전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 불러놓고 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턴 제 주변에 남은 사람이라곤 가족밖에 없더군요. 그게 결혼한 유부녀의 현실인 것 같아 참 씁쓸합니다. 아직 미혼인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한숨만 쉬면서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일찍 시집가래? 그때 얘 남편이 머리 쓴 거라니까. 내 말이 안 된다고 말렸어야지. 그때를 노린 거야. 다 해볼 것 하고 놀다 가라고 난 분명히 말했다. 집안도 보고 다 골라서 갔으면 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도 살았어. 그래도 그때 우리 남편 없었으면 나 못 버텼어. 착각이야 그거. 시간 가면 다 해결될 일이었지. 이런 말로 공감보단 저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게 하는 말이 날아들더라고요. 저도 그러면 이미 벌어진 일을 다시 시간을 돌이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더 답답한 심정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저랑 다른 삶을 살면서 훨씬 자유로워 보이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어느새 늙고 볼품없는 아줌마 한 명만 남아있더라고요. 너흰 참 여전히 예쁘게 꾸미고 다니네. 보기 좋다. 너도 옷 좀 사입고 그러라니까. 완전 아줌마야 너. 그게 쉽지 않더라고. 화장하는 것도 손에 꼽아. 지금이 무슨 시댄데? 넌 아직도 그러고 사냐? 아침에 남편 도시락까지 싸서 보내는 여자는 너밖에 없을걸? 그런 것만 안 해도 너 10년은 젊어질 거다. 사실 제 나이에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고들 하더라고요. 전 이런 모습을 다 엄마에게 배웠죠. 엄마는 평생을 아버지 아침 한번 거르지 않고 출근 시간보다 늘 일찍 일어나서 갓 지은 밥을 해서 밥상을 차려주면서 우리에게도 인사를 늘 시키곤 했어요. 아빠 출근하신다. 자 얼른 나와서 인사해. 아빠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오늘도 아빠 돈 많이 벌어서 올게. 저녁에 서진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하고 세영이 좋아하는 통닭 2개 다 사올게. 아싸 아이스크림이다. 오늘도 학교 가서 인사 잘하고 공부 잘하고 만나자. 이런 아침 풍경이 저에겐 익숙했기에 남편과 결혼한 뒤부턴 차에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주먹밥이라도 싸서 들려보내곤 했죠. 그래야 배웅을 제대로 해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친구들은 한심하다는 듯. 그럼 네 남편은 육아랑 다 도와줘? 너만 뛰어다니냐고. 난 그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 정말. 이용감이야 나한테는. 미련하게 산다니까 하여튼. 결국 돌아올 땐 제 탓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런 가정을 만들어가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늘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제가 남편을 만나고 있던 시점에 갑자기 암 판정을 받은 엄마 때문에 우리 집은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버렸거든요. 하루아침에 아침상을 차려주고 따뜻하게 식구들을 품어주던 엄마의 존재가 사라져버린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엄마의 건강을 걱정하느라 연애나 개인 생활을 챙길 새가 없었죠. 그 모습을 보던 아빠는 큰 결심을 한 듯 우리를 불러 모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엄마가 지금 제일 힘든 게 뭔 줄 알아? 모르겠어요. 너희들 눈치 보는 거야. 아픈 사람이 눈치까지 보게 만들어야겠어? 평범하게 지내 전처럼. 왜 그러는 거야? 그 당시엔 아빠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는 그게 돼? 어떻게 친구들 만나서 웃고 떠들다가 올 수가 있어. 항상 엄마 생각이 떠나질 않는데. 그렇다고 네 엄마 병이 좋아지는 거면 나도 그렇게 하라고 해. 그런데 아니라니까. 사실 그쯤에 저도 남편하고 이 문제로 이별을 겪기는 했어요. 저랑 비슷한 성향의 남편은 결혼해서도 누구보다 가정적인 사람이 될 것도 알았고 변함없이 저를 좋아해줬던 것도 알지만 엄마의 문제가 이 모든 걸 뒤바뀌게 했죠. 그 와중에 연애나 하고 다니는 제 모습이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저기 미안하지만 우리 헤어져야겠어. 서진아, 그런 말 연인 사이라도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잘 생각해서 해. 다 생각하고 하는 말이야. 아니, 다시 생각하고 해.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남편은 더 단호하게 제 눈을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수백 번도 천 번도 생각하고 하는 거야. 아무래도 난 지금 이 상황에서 데이트하고 전처럼 지내는 게 힘들어. 엄마 곁에 하루라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 말에 남편은 황당하던 얼굴을 짓더군요. 우리가 만난다는 게 어머니한테 소홀한 일이라고 장담하는 거야? 왜 당신은 날 이렇게 별로인 놈으로 만들어? 응? 이별을 순순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진한 남자가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처음 화내는 얼굴을 봤던 것 같아요. 아니, 현실적으로 나도 생각해보니까 힘들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가보지도 않고 당신 멋대로 왜 생각하는데. 난 어머니 아프단 이야기 듣자마자 하루 빨리 결혼해서 더 행복한 모습 보여드리고 우리 돈 합쳐서 병원비라도 보태드리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했어. 우리가 가족이 돼야 더 많이 도울 수 있으니까. 근데 뭐? 내가 생각 없이 데이트나 하자고 늘어질 줄 알았어? 그 말에 저도 남편은 너무 과소평가한 느낌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남편은 저보다 몇 발 앞서 더 많은 계획을 짜고 있었더라고요. 우리 연애 기간이 몇 년이야? 내가 어머니한테 밥 얻어먹은 게 몇 번이고. 그 뜻은 우리 관계 진지하다는 거고 나도 곧 당신 가족이 된다는 의미 아니야? 맞아. 나만 그랬어? 아니었냐고 당신은. 이 상황에서 감정적이기만 한 저와는 달리 이성적으로 해결할 일을 고민하고 있던 남편에겐 기가 막힐 만한 이야기였겠죠. 그리고 조금 진정된 후에 그럼 같이 해결할 방법을 찾아가야지. 힘이 될 방법을. 소중한 사람들이 이렇게 헤어지고 안 보고 멀어지는 게 어머니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 더 똘똘 뭉쳐야지. 머리가 띵해지는 남편의 한마디에 저도 아빠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남편을 통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은 결혼 전 혼인신고부터 하고 그간 모아놓은 돈을 싹싹 긁어모으더라고요. 앞으로 돈은 살면서 모으면 돼. 우리 젊잖아. 지금 아버님 혼자 감당하기엔 어려울 수 있어. 처제도 너무 어리잖아. 그러니까 일단 어머니 일부터 정리하자고. 식은 나중에 하더라도. 고마워 정말. 그땐 경황이 없어서 시댁 식구들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지도 고려를 못했네요. 다행히 눈치를 주거나 문제 삼는 일은 없었지만 우리 가족에게 닥친 문제에 온 신경이 집중돼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 우리 가족들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눈치 싸움하는 것밖에 안 됐죠. 전 엄마가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그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애를 썼어요. 아빠, 아침 드셔야죠. 이걸 네가 일찍 일어나서 다 만든 거야? 좋아할 줄 알았던 아빠 얼굴이 이상하게 달갑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다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 엄마 손맛은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먹을만 할 거예요. 서진이 너 첫째라고 엄마 역할 해내고 싶은 마음은 알겠다만 내일부턴 하지 마. 네? 아빠의 단호함에 순간 얼어붙었죠. 배고프면 출근해서 김밥 한 줄 사 먹으면 그만이고 엄마 빈자리를 누구라도 채우려고 애쓰지 말란 소리야. 서진이 말고 세영이도. 네. 제발 부탁인데 회식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너희들 할 일을 해. 엄마가 아프다고 그 무거운 마음을 이고지고 사는 게 답은 아니니까. 그건 아빠가 다 들고 갈 거야. 너희는 그냥 따라만 와.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또 짜증이 올라와서 아빠 말대로 그게 그렇게 쉽게 돼? 노력한다고 될 일이 따로 있지. 왜 자꾸 우리만 밝게 지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 그리고 아빠가 왜 여기 있겠어? 우리 집 가장이 없어? 아빠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지금부턴.
그러더니 아빠는 우리 모르게 진행하고 있던 일을 최후 통첩처럼 알리더군요. 내 직장만 정리되면 당장 산속으로 들어갈 거다. 그렇게들 알고 있어. 산이요? 공기 좋은 곳에서 쉬면서 엄마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아니, 아빠, 그럼 우리랑 멀어지잖아. 언닌 시집가서 그렇다 쳐도 난? 근처 병원이랑 다 알아봤으니까 그런 줄 알아. 너도 충분히 집에서 잘 지낼 수 있잖아. 다 큰 성인인데. 얼마나 멀리 가는데요. 아빠도 이렇게 계속 지내다 보면 서로 우울한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더군요. 몇 년이 지나 엄마가 차도를 보이면서 우리도 점점 적응이 됐지만 처음 판정을 받았을 땐 정말 받아들이는 것조차 힘이 들었어요. 어느 날은 그냥 눈물이 뚝뚝 흐르다가도 어느 날은 억울함이 밀려와서 가족들 앞에서 한탄을 하기도 했죠. 왜 하필 우리 엄마냐고. 짜증나. 세상에 못된 것들 죄짓고 사는 인간들은 다 건강한데 왜 우리 엄마가 암에 걸려? 의사도 그랬잖아. 엄마 식습관이나 생활하는 것 중에 힘들 게 딱히 없다고. 진짜 억울해. 그러면 아빠는 가만히 담배를 태우다가 얼른 씻고 자. 생각 그만하고. 그렇게 마음이 오락가락 춤을 추더라고요. 저도 그런 제 기분을 감당하기가 힘들었는데 곁에서 절 지켜보는 가족들은 오죽했겠어요. 그리고 얼마 뒤 그때 말한 거 있지? 이제 집 짓기 시작했어. 아빠 퇴직금이랑 해서 20가구도 안 사는 산안에 있는 주택인데 엄마하고 단둘이서 살기엔 나쁘지 않아. 우리 식구 이렇게 사는 게 답은 아닌 것 같아서. 결국 가는 거야? 네 엄마도 온통 그냥 너희 걱정뿐이고 평생 아빠 출퇴근이며 다 봐주던 사람인데 이제는 아빠가 해야지. 그러니까 너희들 밝고 씩씩하게 그냥 전처럼 살아. 엄마가 그 모습 보고 싶어해. 그리고 아빠는 한 가지 더 당부했죠. 안정될 때까지만 서로 울고불고 할 일 없게 그냥 각자 자리에서 지내자. 그렇게 엄마를 1년이 넘게 보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고 다행히 마음이 편해지고 먹는 것도 아빠가 잘 챙겨준 덕에 엄마의 호전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저도 그 시점부터 조금은 정신을 차리고 며느리 노릇을 할 수 있게 됐죠. 눈 뜨고 보니 어느새 유부녀가 돼 있었고 주말이면 남편과 엄마가 있는 산속에 가서 지내다가 왔죠. 그때마다 엄마는 아유 힘들 텐데 또 왔어? 둘이 시간 좀 보내라니까. 신혼도 못 즐기는 것 같은 우리를 딱하게 보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이런 상황에도 허허 웃으면서 어머니 요즘 이런데 돈 주고도 못 와요. 모르시죠? 그게 무슨 소리야? 캠핑하는 기분도 들고 공기도 좋고 저 여기만 있다 가면은 다음날 일어나는 것도 다르다니까요. 회사만 아님 와서 살고 싶을 정도예요. 좋아서 오는 거니까 말리지 마세요. 말도 잘해 우리 사위는. 시댁에도 자주 가지? 어머니가 1순위고요. 시댁은 어머니가 다 건강해지시면 그때 지금처럼 자주 가려고요. 저희가 다 계획이 있어요. 남편은 정말 시댁에도 엄마 건강이 우선이라면서 자주 못 와도 서운해 말라고 못을 박더라고요. 사람이 아프다는데 시어머니도 그 앞에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내색은 안 하고 받아주셨죠. 그리고 전 조금 더 시간이 가면 꼭 지금의 시간을 그대로 시댁에 가서 써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2년쯤 시간이 지났고 차츰 엄마도 건강에 좋은 신호가 찾아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그동안 소홀했던 며느리 동설한 자리에 있었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됐어요. 결혼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무 역할도 못한 채 시간이 흐른 게 멋쩍더군요. 그래도 중요한 명절 제삿날에는 찾아뵙긴 했지만 많은 역할을 못했던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형님과 시어머니 셋이 모인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고백하듯 꺼냈죠. 사실 전 이 집안에 와서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부끄럽습니다. 올해부터는 자주 찾아뵙고 뭐든지 다 도와서 잘할게요. 고개를 푹 숙인 저에게 시어머니는 도리어 따뜻하게 손까지 잡아주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이고, 엄마 일 때문에 그랬지. 사정이 있었잖니. 나는 네가 결혼식도 못한 게 그렇게 마음이 쓰인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다니까. 우리도 마음이 좋다. 늦게라도 식은 올려. 엄마도 딸 드레스 입은 거는 보셔야지. 응? 많이 배려해 주신 덕이에요. 안 그래도 시계를 보고 있어요. 늦었지만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 괜찮다. 아니가 맞이라서 그래. 속이 깊어서. 그런데 분위기를 탁 깨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제 맞는 드레스도 없겠는데. 네? 엄마 아프다면서 잘 먹고 지냈나 봐요? 살 올랐죠? 전보다는 좀 찌긴 쪘어요. 근데 진짜예요? 네? 뭐가요? 알죠? 나 의사인 거. 그럼요, 형님. 어머니가 그렇게 심하게 안 좋은 건 맞냐고요. 그리고 좋아졌다는 말도 분명히 우리 남편한테 들은 것 같은데 그땐 자주 보이겠지 했더니 또 1년이 지났더라고요. 좋은 핑계 찾은 것 아닌가 했어. 그럴 리가요. 너무 늦었다는 건 압니다. 의사인 형님은 본인 직업에 대해 자부심이 높은 탓인지 저랑 단둘이 있건 어머니가 있건 할 말 안 할 말을 다 하는 사람이었죠. 어머니 상태 내가 봤으면 이렇게 유난 떨 필요 없다고 진단 다 나와요. 그러니까 속일 거면 끝까지 걸리지 말고 잘 속이세요. 알았죠? 그래서 초반에 지낼 때부터 형님하고만 말을 하면 묘하게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아무런 의도 없이 한 말도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그런 머리 못 써요, 형님. 요즘 하도 시대고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으니까요. 그래서 해본 소리예요. 우리 어머니나 나나 정말 많이 참았거든요. 사람은 있는데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작년엔 아내가 죽을 것 같아서 명절 끝나자마자 어머니 집에 식기세척기 놔드렸어요. 네, 그러셨구나요. 어머니, 그 있으니까 편하죠? 좋죠? 그래, 좋더라. 근데 뭐 이런데 돈을 다 썼어.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절 보란 듯이 노려보면서 아니, 나 같으면 정성이 모자라면 그렇게 돈으로라도 좀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면 난 모르겠어요. 내가 사는 세상에서 말이 먼저가 아니라 그런가? 그리고 어머니는 이 분위기를 수습하려는 듯 이제부터라도 잘 지내면 되지. 형님이 네가 이것저것 잘 알려주고 병원 일 바빠도 얘가 항상 와서 잘 도왔어. 네, 형님한테 많이 배우겠습니다. 나한테요? 그런데 갑자기 형님이 때 아닌 상황에 웃음을 터뜨리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다시 묻더군요. 정말? 정말 배울 거예요, 진심으로? 사실 그 말에 무슨 뜻이 있는 줄 지금 생각하면 한 번 더 확인을 했을 텐데 그 상황에 제가 뭘 가려서 할 처지가 아니었기에 빠르게도 대답을 했죠.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어머니, 증인이에요. 이 말 들으셨죠? 후회 안 할 거죠? 무르기 없기야. 제가 인턴 학생 가르친다 생각하고 정말 하나하나 제대로 알려줄 거예요. 그래야 빨리 따라오죠. 그럼 조만간 따로 연락할게, 동서. 그리고 곧장 다음 날부터 형님의 부름이 시작되었어요. 시간은 일주일, 종류는 제사상. 20명쯤 모인다 생각하고 인터넷에 잘 나왔으니까 찾아보고 싹 다 준비해서 우리 집으로 와. 검사는 당일 오전 11시에 할게. 네? 갑자기 제사상을요? 연습한다면서. 나한테 배운다고 어제 그러지 않았나? 전 형님이랑 같이 하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왜? 또 암 걸린 엄마 팔아먹어서 시댁 안 오는 거 1년 더 연장하게? 아니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요, 형님. 물론 제사상을 같이 연습해 볼 순 있겠지만 이걸 본인이 말한 대로 인턴한테 수술 가르치는 의사처럼 지시만 딱 하는 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건 같이 해보면서 배우는 거지. 이렇게 혼자 해본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집마다 문화도 있는데 말이죠. 제가 알기론 그날 제삿날이 아닌데. 그게 중요한가? 난 동서 없는 동안 혼자서 다 했어. 아, 그러니까 혼자 해보라는 건데 왜? 너무 억울해? 그럼 난 어땠겠어? 그건 제가 죄송해요. 그런데 같이 준비하면서 배우면 안 될까요? 형님 혼자 하셨던 일 제가 올해부턴 따라서 바로 할게요. 바로? 말은 참 쉽게 잘하네. 그러니까 해봐. 그날은 다 할 것처럼 하더니. 아, 핑계가 많네 오늘 보니. 저도 그 이야기 들으니 순간 너무 비겁한 사람이 되는 기분이라 포기를 했죠. 어떻게든 제가 제사상 차려서 대령을 해야 기분이 풀릴 사람이더라고요. 네, 알겠어요. 일주일이라고 하셨죠? 시간도 넉넉하게 주잖아, 내가. 동서 생각해서. 다 같이 모여서 이럴 때 동서가 차린 걸로 밥 먹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형님으로서 기회 주는 거야. 속에선 이런 기회면 너나 가져가라 하고 소리를 쳤지만 앞에선 제가 뱉은 말 지키고 싶어 아무 소리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고 싶었는데 이게 의사 가운 입은 내가 하는 게 맞겠어?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온 동서가 하는 게 더 맞겠어. 여기서 대학이 왜 나와요? 전 시댁에선 같은 며느리라고 생각해요. 형님 말의 의도를 다 파악했지만 순순히 그 말에 그냥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더 당당하게 대답을 했죠. 그런데 형님은 코웃음을 치면서 그러고 싶겠지 본인은. 네? 말을 척하면 좀 알아들어요. 아참 해석까지 일일이 다 해줘야 알아들으니까 더 피곤하네 내가. 난 어머니한테 돈으로 충분히 자라는 사람인데 동서는 어때? 그 말에 제가 답을 할 수 없었죠. 솔직히 의사 연봉으로 어머니께 해주는 게 저랑 급이 다르긴 했으니까요. 맞아요. 형님만큼은 못하겠죠. 그래, 그건 안 해. 그러니까 나는 물질을 채워준다면, 동서는 내가 직설적으로 말할게. 몸으로 잘 때우란 소리야. 너무 본인 역할을 모르는 것 같아서 해주는 말이니까 좀 들어. 돈은 내가 충분히 드리니까 하나는 동서도 제대로 맞는 게 있어야지. 결국 돈 없으니 몸으로 때우란 거네요. 그렇지. 정리하면 그렇지. 받아들여, 본인 현실을. 물론 저도 열심히 할 건데요. 형님이 먼저 나서서 몸으로 때우느니 그런 말 하면서 그러시면 저도 기분 안 좋아요. 전 마지막까지 감정 상하지 않고 좋게 대화로 풀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런데 형님은 내가 괜히 공부해가면서 의사까지 된 줄 알아? 내가 대학 가서 공부할 동안 동서는 자거나 놀았을 거야. 그런 시간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거지 어쩌겠어?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배운다던 말 본인 입으로 했어. 그러니까 약속 지켜. 다음 주에 봐 그럼. 그리고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군요. 형님은 절 괴롭히고 싶어서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고 싶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제가 준비한 제사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형님 댁으로 갔어요. 이미 만들면서 반은 체념을 했고 만약 어머니라도 오신다면 같이 이 기회에 시댁 식구들 모여서 이걸로 밥이라도 기분 좋게 먹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었죠. 엄마가 아침에 주던 그날을 계속 떠올리며 우리 식구들 같이 먹으면 된다. 그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도착하니 어딘가 복잡거리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리고 형님 어머니가 와 있는 게 좀 이상했어요. 제 음식을 형님 식구들이 먹고 점수라도 매기나 싶어 찝찝한 마음에 배를 누르고 그대로 서 있었죠. 왔네. 들어와.
일단 음식은 식탁으로. 오늘 형님 가족분들도 와 있고 그러네요. 어머, 내가 말 안 해줬던가? 네? 오늘 우리 집안 제사거든. 겸사겸사 제대로 하면 좋잖아. 실전 경험이 중요하니까. 그런 맛을 좀 볼까? 제 앞에서 기억이 안 났다는 듯 이야기하면서 쌤통이다 하는 표정이 너무 보이더군요. 누가 봐도 이건 일부러 안 알려준 게 틀림없었어요. 그리고는 형님 어머니가 젓가락을 들어 맛을 보며 마치 수락관 상궁이 온 것처럼 저를 지적하더군요. 이건 너무 많이 익혔다. 조금 짠가? 이건 또 싱겁네. 어쩌겠어. 거기까진 우리 동서가 못 배워서 그래. 처음 해본 건데 엄마도 그 정도는 봐줘라. 정 못 먹겠으면 몇 개는 버려 엄마. 그리곤 서 있는 절 아래 위로 보면서 우리 동서는 참 못 배운 게 많네. 이래서 내가 형님으로 만나게 된 건가 봐. 하나하나 다 알려주라고. 그래도 가짓수는 많이 해왔네. 고생했어. 가봐. 그냥 가라고요? 뭐 물이라도 줘? 아니면 돈? 형님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팔짱을 끼고 제 앞에 서서 고개를 쳐들며 말하는데 부글부글 속이 끓어오르더군요. 절 속인 것도 모자라서 지적까지 하더니 이제는 자기 집에서 내쫓듯 가라고 말하는 게 어이가 없었죠. 이게 동서로서 그간 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녀처럼 부려먹고 싶어 손을 썼단 생각밖엔 안 들었어요. 저 속이셨잖아요. 형님 제사상 제가 대신 차린 건데 어떻게 가라 마라 지금 그딴 소리를 해요. 아우 지겹다. 또 말해줘? 뭐요? 내가 통화로도 입 아프게 설명 다 했지? 넌 나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하류에서 사는 삶이니까 그에 맞게 몸으로 잘 때우고 살라고. 가방끈도 짧은 게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이라도 들어야 사람 대접을 받지. 여기서 가방끈이 왜 나와요? 그거 길고 말고 어쩌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살고 싶으면 가방끈이라도 어디서 좀 붙여서 오든가. 네 주제에 내가 뭐라도 시켜주면 고맙다고 해. 야, 이거 먹고 떨어져. 그리고 지갑에서 5만 원 한 장을 꺼내더니 바닥에 툭 버리더라고요. 봤지? 난 너 같은 인간 부리고 돈 주고 사는 사람이야. 너 내가 형님으로 네 앞에 있으니까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아? 난 너랑 사는 것 자체가 달라. 그런데 그 뒤에 있던 형님 엄마까지 합세하면서 아휴, 나 같으면 5만 원 얼른 주워서 가겠다. 이게 이득이지. 싸워서 이기지도 못할 것. 하여간 없는 것들이 자존심은 있어요. 저는 점점 흥분으로 차오르는 숨을 참으면서 저 이제 안 참아요. 마지막이에요. 사과하세요.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진짜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딱 돌아버릴 것 같았거든요. 지 말이 먹히는 줄 아나 봐. 얘 웃긴다. 야, 얼른 돈 갖고 나가라니까. 1,000원 더 줘라, 줘. 그리고 전 제 발등으로 떨어지는 1,000원 한 장을 본 순간 이성을 잃고 제가 며칠간 새벽부터 일어나서 편히 앉아보지도 못하고 준비한 그 음식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음식들을 다 벽이고 바닥에 던져버리고 한쪽에 마련해둔 제사상까지 발로 그냥 차서 싹 엎어버렸어요. 그 인간들 얼굴을 쳐버린단 마음으로 하니 어려울 것도 없더라고요. 가방끈. 그래, 가방끈 짧은 애가 이렇다. 봐라. 그만해. 그만하라고. 야! 온 집이 엉망이 되자 형님과 형님 어머니는 저에게 돌진해서 흥분한 절 말리려고 애를 쓰더군요. 그런데도 저는 그간 모아놓은 분노의 힘이 이렇게 거세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자 둘이서 절 말리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게끔 둘의 머리채까지 잡고 제가 흔들었으니까요. 두 사람이 제 발밑에서 나뒹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다시 달려들면서 머리채를 꽉 잡아 쥐었죠. 머리! 내 머리! 건들지 말랬지. 사과하라고 했어, 나는. 형님은 제 손에 힘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벽이고 거실이고 넘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데도 저는 끝까지 머리채를 놓지 않고 잡아 흔들었습니다.
이렇게라도 본때를 보여줘야 했거든요. 사람 얕잡아 보면 안 된단 걸. 아무리 동서라도 사람 대접은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말로는 도저히 안 통하는 인간이니 제가 잘하는 몸으로 알려줬죠. 어떠냐? 그래, 몸으로 잘 떼어서 몸으로 알려주려고. 이해돼? 나 같은 이런 인간이 돌면 어떻게 되는지 봤어? 잠깐만 놓고 얘기해. 내 머리 다 빠져 이러다가. 머리 있으면 뭐하게. 고개나 쳐드는 데 쓰지.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데. 잘못했어. 사과할게. 사과한다고. 그니까 제발 놔. 저도 기운이 다 빠져서 손이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손엔 한 움큼의 형님 머리카락이 있었죠. 형님은 고통스럽다는 듯 머리를 감싸쥐고 거실에서 뒹굴거렸고 저는 그 사이 애를 쓰고 해온 음식들을 형님 몸으로 던졌습니다. 마치 아까 제 몸에 돈을 던진 것처럼요. 많이 먹어라 많이. 내가 이런 줄도 모르고 며칠 밤을 애를 쓰면서 만들었으니까. 너 같은 것 입에 들어가느니 모르는 조상이 낫겠다 싶었는데 너 하는 걸 보니까 쓰레기가 되는 게 낫겠어. 나 병원 가야 돼. 병원 가야 돼. 엄살은 내가 너 머리통을 아예 뽑고 가려다가 내가 이 정도만 한 줄 알아. 오늘부로 너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끝이니까. 그렇게 알고 다신 전화하지 마. 알았어?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그 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문이 탁 닫히니 그제야 저 인간에게 미안함으로 얽매여 있던 단단한 사슬 같은 게 차라락 풀린 느낌이 들었어요. 시원하면서도 자유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 본능이 이미 그런 여자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본인도 이 일이 알려져봤자 좋을 게 없다는 게 계산이 됐는지 이후로 저에게 연락 오는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젠 제가 시댁일을 솔선수범해서 돕기 시작하니 본인이 괜한 핑계를 만들어 소홀히 지내더라고요. 얼마 안 지나서 병원도 폐업 위기에 오고 아주버님이 벌인 사업들도 다 위기에 와서 서로가 피해가 올까 합의혼까지 하겠단 말을 듣고 나니 딱히 다른 복수 없이도 잘 몰락해 가는구나 싶었어요. 환자들이라고 모르겠어요. 이런 의사가 고개나 쳐들고 아픈 데 봐주는데 부디 그 고개가 언젠간 숙여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큰 기대는 안 하지만요. 그리고 요즘 저는 시댁, 친정, 양가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일이 많아서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남편도 본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집안일로 길을 못 펴고 지냈던 세월이 안쓰럽다며 아빠도 반대 없이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발벗고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앞날만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행복할수록 잘 될수록 더 고개 숙이면서 겸손히 살아야겠다 싶어요. 그게 지금은 몰라도 본인 식구에게 불행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걸 경험했으니까요. 배운 게 많지 않아도 대신 전 하나 배우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